자, 중간에 연산중에서 다시 원래대로 풀려가지고 얘가 조금 오류가 발생돼서 다시 바운더리가 이렇게 돼서 중간에 일시 정지를 시켰습니다. 연산 계산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운더리가 이상이 발생됐는데 다시 컨트롤 5번 이게 선택된 성분 삭제를 분명히 했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일단 딜리트 할게요. 영역을 드래그해서 딜리트 해놓고 다시 제한에 맞는지 보고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흰색이 정상용 바운더리죠. 요번엔 저 제대로 되네요. 자, 컨트롤 3번에서 요거 툴패스만 볼게요. 동작. 척벽을 순서, 척벽 먼저 한다고 했어요. 그대로 툴패스가 움직이는 볼게요. 지금은 그래서 시뮬레이션 툴바에서 피니시 정삭을 선택을 하고 속도는 조금 빠르게 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그래서 척벽 위에서부터 쭉 척벽 구간 30도 이상 구간부터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영역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툴패스하고 툴패스 사이 요게 링크가 요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Z축으로 위로 돌렸다가 G01로 내려오는 구간이 발생됐는데요. 요거는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링크 아이콘 눌러서 링크 부분만 짧은 영역 기준은 10mm 이하 거기에는 여기 있는 원 및 원호로 하고 링크 적용을 해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짧은 구간은 여기 사이죠. 그냥 툴패스 사이가 부드럽게 연결되게끔 원호로 연결되게끔 수정했습니다. 컨트롤 3번. 자, 다음은 그래서 정삭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바운드리 바깥쪽 영역을 자, 공구 추가로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공구의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만들기에 평엔드밀 엔드밀 플랫 엔드밀이고 FEM 다시 직경은 16이에요. 앞에도 16파이 평엔드밀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정상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마무리 작업하는 정상용이고요. 앞에서 작업했던 공구 가지고 또 사용을 하면 공구도 가공하면서 마모가 발생이 되면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마모만큼 오차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은 공구더라도 A급 정상용 공구 플랫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름 16 공구 번호는 지금 앞에까지가 4개 만들었으니까 여기 5번째 5번 그리고 닫기
자,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눌러서 자, 정삭에서 여기도 똑같이 앞에서 작업했던 해서 평면 라스터 가공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확인. 자, 이름부터 피니시 정삭의 모델 제품 형상의 바깥쪽 평면 구간 정삭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홀무시는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먼저 작업 좌표의 점검 블록, 그 다음에 공구는 여기서 피니시 정상용 붙어 있는 거 16파이, 그 다음에 제한은 평면 구간이니까 바깥쪽 모델 형상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사용으로 해놓고, 그리고 평면 라스트에서 또 홀무시 체크를 하고요. 공차 1000분의 5 가공률 제로가 되고요. 스텝 오버 공구 직경 에서 16보다 작게끔 90%에서 14.4를 하도 되고요. 저는 그냥 15 정도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높이 점검 리더링크 건너뛰겠습니다. 시작점 끝점 점검 피드와 속도 플랫이어서 4000rpm에 이송은 좀 작게 할게요. 다듬질 면이에요. 1500. 플랜지 피드는 600. 그리고 계산기 버튼 눌러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니까 지금 바운드리 바깥쪽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에 디폴트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제한에 바운드리 바깥쪽 사용에 제한의 중심으로 돼 있어서 공구의 원점이 여기 바닥날 센터가 원점이다 보니까 이게 살짝 여기 툴패스가 이런 거 좀 생겼는데 요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 툴패스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모델에서 쉐이딩은 숨겨놓고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에서 컨트롤 2번. 그러면 또 불필요한 툴패스는 어떤 거냐면 요거 필요 없고
살짝 옆날로 걸치는 부분이 영역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툴 패스 이것도 필요 없어요. 편집해서 이거 잘라야 됩니다. 중삭에서는 굳이 따로 점검을 안 했는데 정삭 다듬질 할 때는 이것도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할게요. 높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죠, 여기 Z 기준으로 해서 공중에 떠 있는 거 요거를 또 편집해서 잘라서 없앨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공중에 떠 있는 이 툴 패스 없애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니시 정삭에 그래서 평면 구간, 모델 제품 형상의 바깥쪽 구간 툴 패스를 편집해서 공중에 떠 있는 이 툴 패스를 삭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툴 패스 툴바에서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피니시, 그 다음에 모델 아웃 평면 구간 툴 패스가 자동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그래서 리미트 툴 패스 선택을 합니다. 자, 요거는 바운더리 기준으로 알고요. 평면 기준으로 기존의 평면. 그 다음에 위아래 Z축이에요. 이거로 Z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냥 Z 한 5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해서 보니까 바닥에서 5mm 떠 있는 거 모델 보이게끔 할까요? 평면이 바닥에서부터 5mm 떠 있는 요게 약간 더 키울까요? 여기 요 라인도 있어요. 진입 라인도 있어서 8mm. 자, 모델은 끄고요.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컨트롤 2번. 그래서 8mm. 제로에서 8 되는 지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요 라인보다 위쪽. 요거 삭제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원본 삭제 체크되어 있고요. 저장은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저장이 돼요. 바운드리 넣으면 안쪽, 바깥쪽 찾기는 수월한데 여기는 안쪽, 바깥쪽은 기준은 지금 바깥쪽 저장인데 여기 하살표 아래가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안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께 저장되고 그러면 위에가 삭제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자, 그러면 아래께 저장되고 위쪽이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창 닫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있는 지금 평면 구간은 어디냐? 이쪽 양쪽 면이랑 요게만 작업이 돼야 되니까 공중에 떠있는 그래서 툴 패스를 불필요한 거 이렇게 툴 패스 편집에 자르기 리미트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것은 잘라냈습니다. 자, 스톡 모델은 계속 지금 여기 써있는 용도까지만 조금 확인했고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안 할게요. 뭐 굳이 일일이 확인을 하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항상상 용도에서만 좀 활용을 하기는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따로 작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 가공을 다 확인을 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코너 전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코너 전삭. 자, 이것도 툴 패스를 숨기고요.
자, 공구 만들기를 할게요. 자, 코너 잔삭부터는 제가 편의상 지금 정삭에서 사용했던 공구가 보랜드밀 직경 6. 잠시만요. 그러면 요건 평핸드밀 16파인데요. 요거를 오른쪽 버튼으로 활성화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걸로 작업을 하면 6파이 볼이에요. 그러면 어디 구간? 요게 척벽 4군데 수직하게 내려가는 코너,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습니다. 4군데. 이쪽에 3알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주변, 이렇게 바닥 주변이 있습니다. 여기도 R값이 3알이에요. 최소 R,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최소 R 0.5R까지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종은 공구가 1파이 공구 보랜드밀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0.5R이 잡혀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코너 잔삭을 할 때 지금 요게 마젠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요게는 척벽에 그래서 요 경사가 여기는 조금 간파르고 여기는 살짝 완만해 보이죠. 척벽 코너.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영역으로 그린 거 있어요. 여기는 바닥 주변 코너.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앞에는 요게 수직 구간 코너가 없어서 요게 이쪽에 바닥 주변으로 코너 잔삭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엔 좀 요게 척벽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경사가 약간 경사가 가파라요. 요거 할 때 코너 잔삭이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일단은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런 코너, 급경사 코너는 툴패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하게 해서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척벽 코너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 주변 코너. 자, 그러면 얘랑 나누기 위해서 앞에서 요게 정삭 작업했던 것처럼 스티커 셀로로 나눠져야 돼요. 이거는 셀로 구간. 그 다음에 여기는 스틱 구간. 그래서 툴패스는 스틱 셀로 양쪽 다 나와야 되고요. 근데 6파이는 여기는 R값이 3인데요. R값이 3인데 1파이로 0.5R로 바로 만들 수 있냐? 이거 절상량이 많아서 공구 대부분 풀어줘요. 그래서 재질은 KP4였죠. 선도에서. 그래서 50보다 조금 더 단단한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작업을 못해요. 공구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R값을 줄이면서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최종이 1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2파이로 작업할 거고요. 그 위에는 3파이로. 3파이로 R값 1.5 만들고, 그 다음에 2파이로 R값 1R 만들고, 1파이로 0.5R 만들어서 이렇게 R값을 줄이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코너 잔삭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누를게요.
자, 코너 잔삭은, 자, 앞에는, 에서 멀티 펜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멀티 펜서는 척벽을 위에서 아래로 타고 내려와요. 일단 타고 내려오는 건 상관없는데, 타고 내려왔다가 타고 올라갈 때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너 잔삭 가공을 사용할 거예요. 사용자가 척벽 각도를 줘서 위에서부터 훑으면서 내려오는 스타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너 잔삭 가공. 코너 그냥 대충 코너 잔삭이라고 쓰고 자, 얘는 3파이로 작업한다 했어요. 1.5R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3파이 공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구 삼각형 클릭해서 볼앤드밀 공구를 만들 겁니다. 볼공구 생성. 자, 그러면 여기서 지름의 3. 공구 번호는 지금 얘가 6번째죠. 그러면 6번. 자, 요게는 직경이 작으니까 샹크랑 그 다음에 날경이랑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탈로그를 조금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리브 앤드 밀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가 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중간에 유효장. L1이 날장이고요. L2가 요게까지 유효장입니다. 중간에 목이 있고요. 잠깐 펜 때문에 옆으로 튕기나요? 그리고 요게가 자르본, 샹크도 있습니다. 잠깐 마우스가 왜 그러지? 자, 그러면 직경 3파이 마침 옆에 있네요. 3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파이는 반지름이 1.5R이고요. 그 다음에 날장이 3mm입니다. 날장이 3mm예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만들게요. 자, 이름은 볼앤드밀이고요. BM 다시 직경 3이고요. 자, 날장이 얼마로 돼 있냐면 3mm라고 돼 있어요. 직경이랑 같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장.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 샹크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샹크 구성 요소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이때 이 길이는 얼마 정도로 할 거냐. 자, 요거 잠깐 제가 창을 닫아 놓고 화면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자, 여기서 테이퍼져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높이를 알아야지만 유효장이 여기보다 낮으면 이렇게 목이 커서 옆에 척벽에 긁고 지나가면서 공구가 부러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와이어프레임 계산기.
측정기에 들어가서 두 점 사이 거리 대략으로 확인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략 해서 대략 17mm. 수직하면 17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경사자 있어요. 그러면 최소 20mm 이상을 해야 되겠네요. 좀 여유 있게. 자, 그러면 리브 앤드 밀에서 유효장이 20mm 이상짜리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3파이에서 보니까 20mm까지 쓸 수도 있어요. 이상이니까 포함이 되죠, 이거. 마침 유효장 L2가 20이 나오네요. 20 이상 되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전장이에요. 60mm는 전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자루가 6파이에요. 요게 상크경이고요. 자루경이고요. 요게 60이 전장이에요. 전체 길이. 그 다음에 L2는 20mm 요걸 쓰면 되겠죠. L2. 요거는 만들었습니다. L2. 자, 그러면 L2가 유효장이 20mm니까 어디냐면 이렇게 날 끝에서부터 여기는 L은 L2인데 여기가 20이에요. 그러면 날장 3mm를 빼면 나머지가 17mm가 돼요. 여기에 있는. 자, 그래서 편집에 들어가서 샹크, 그 다음에 요게 길이는 그래서 L2 유효장에서 날장 3을 빼면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가 되겠죠. 지금 요게 17mm가 추가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중간에 목이 있는데요. 목 길이는 제가 편의상 임의대로 한 5mm 할게요. 목 길이는 5mm. 그 다음에 하단 지름은 3파이가 되고요. 상단이 6파이예요. 이렇게 테이퍼지게끔 중간에 목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일단 임의대로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간섭 확인하고 충돌 체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루 6파입니다. 그래서 자루입니다. 요게 6. 길이는 얼마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L2 20에다가 전체 60mm죠. 60에서 빼기 해서 20mm 유효장, 그 다음 빼기 목 길이 5mm 해서 엔터면 35mm가 되겠죠. 홀더 요거를 클릭할게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홀더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불러 볼게요. 홀더 열기에서 내가 공유에다가 홀더를 안 해놨던가? 홀더 만드는 적이 없었던 거. 라이브러리에 문성도 안 쓰고 사진인가? 아, 거기 있던가요? 그러면 문서에 저장해 놓는 게 날아갔는 것 같아요. 저번에 문서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라이브러리에 사진에 여기도 없구나. 여기 치워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있으면 그거 불러도 되고 저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임의대로 만들게요. 대충 기준은, 만드는 거 기준은, 여기 홀더가 있나? 아까 살짝 그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잘못 봤구나. 이렇게 슬림척이 있습니다.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홀더는 이런 거 슬림척을 사용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직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안 할 거고요. 대충 충돌 여부를, 어차피 공구 리브 앤드밀 사용했을 때 충돌을 다 피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또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디냐? 자, 여기 직경이 요거 작은 거 쓰면 돼요. 1파에서 10파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직경 32, 그 다음에 길이는 그냥 편의상 요거 디테일하고 요런 거는 따로 안 만들게요. 대충 만들어도 되지만은 100mm. 일단 비슷하게 조금 한번 가볼게요. 이게 32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홀더 만들기 구성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하단 지름 32. 그래서 길이는 100mm 중에서 일단 여기는 제가 80mm만, 일단 80이 아니고 60mm만 작업을 해 볼게요. 일단 6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공 최적 길이가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높이가 한 20 정도 나왔으니까 이 형상보다 더 높게끔 한 가공 최적 길이는 한 30 정도로 할게요. 이 홀더에서 제품이랑 충돌 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한 30 정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홀더 직경은 T 32파이용으로 그 L 전체는 100짜리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여기 60을 해놨는데 나머지 위쪽 부분도 조금 대충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추가를 해서 자, 하단 지름은 50파이. 그 다음에 길이는 나머지는 한 40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퍼져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표현이 안 돼요. 테이프가. 그래서 테이퍼도 대충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하단 지름은 제가 임의대로 한 40. 그 다음에 상단 지름은 예를 들어서 뭐 20 이렇게 하더라도 테이퍼지더라도 이런 테이퍼, 역 테이퍼는 되는데 일반적인 테이퍼는 안 돼서 그냥 요거는 그냥 편의상으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대충.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걸 그대로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저장 F에다가 팀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게요.
홀드가 되고 T32에 L100 저장을 해 놓을게요. 공유에다 저장해 놨습니다. 문서에는 날아갈 수 있어서 다가 저장해 놓고 닫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제한은 앞에서 정삭에서 사용했던 바운드리를 하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피니시 모델 기준으로 해서 안쪽 사용, 그리고 코너 잔삭의 출력은 양쪽으로 하고요. 제한 각도는 그냥 30도로 하겠습니다. 컷업은 1000분의 3 이하로 할게요. 그냥 1000분의 3으로 가겠습니다. 컷업 공차는 1000분의 5, 가공 여유는 제로. 코너 감지에 가서 공구 기준으로 해서 정삭에서 사용했던 공구가 브랜드 및 6파입니다. 그래서 볼 6자리를 선택하고 오버랩은 피치는 한 0.3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급속 이속 높이 확인하고 리더 링크는 요건 이따가 확인할 거고요. 다음 시작점 끝점 디폴트로 가고 절삭 초급만 회전은 8000rpm. 절삭 피드는 조금만 빨라도 공구가 잘 풀러져서 요거는 해서 3파이니까 1000 이하로 해서 한 600 정도 갈게요. 플랜지 피드는 300. 스킴은 8000 이상에서 10,000 사이. 그리고 계산을 하고 일단 이게 자꾸 오류가 나네. 일단은 점심시간이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